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올랐습니다. 과실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품 값이 폭등한 탓에 1월 당시 2.8%로 진정됐던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5일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109억 원 규모의 직원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33만 7천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열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까지도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증시 위아래로 출렁출렁합니다.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지금 빠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놀라지 마시고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늘 무료 방송하니까 여기도 잊지 말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좋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조금 눌림을 준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혼조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국내 시황부터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코스피 지금 11.98포인트. 자, 장 초반보다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3.01포인트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870포인트로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코스피의 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현재 보면은 양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개인은 4,375억 원, 기관은 1,104 거기에 매수. 그다음에 기관은 1,141억 원 매도, 외국인 3,513억 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재 삼성전자 1.22%, SK하이닉스 1.63%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0.13% 상승, 2차 전지 부분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오히려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그런 쪽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26% 오늘 생각보다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부문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완성차 부문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강하게 올라간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미 증시의 영향하에서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코스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은 현재 상황에서 역시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수급이죠. 개인은 919억 원 매수, 그다음 기관은 557억 원 매도, 외국인 284억 원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은요. 현재 에코프로 BM 1.17%, 에코프로 0.33%, 이전에 비해서 생각보다 떨어지는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자, 그 대신에 다른 쪽에서 지금 코스닥이 자금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LB 0.63% 하락,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1.35% 상승.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특징을 보면은 특히 항암 다음 달에 있는 AACR, 즉 항암 관련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그 여러 학회가 있죠. 학회에 관련되어 있는 그쪽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PSP 현재 그 반도체 장비 3.05% 상승해서 여전히 HBM이라든가 그 다른 메모리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 관련돼 있는 섹터들 소부장들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하락이 보여지고 있지만 코스닥 소형주들 위주로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특히나 ADC 관련된 학회 일정을 앞두고 바이오주들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황과 중국 시황도 짚어볼 텐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엊그제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중국하고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중국 현재 전인대에서는 자신만만자 5%대의 GDP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그랬지만 문제는 뭐냐?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믿기가 힘들어요라는 그런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어제 엔비디아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그 와중에도 지금 현재 숏 스퀴즈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SMCI 즉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SMCI 요것도 이제 그 이번에 S&P 500에 들어가면서 이 종목까지 해가지고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AI 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AI 관련된 이런 러셀 종목들도 생각보다는 거품 낀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중국장을 보도록 하죠. 중국장 현재 계속해가지고 상승해서 4일 연속 이렇게 올라간 모습. 샹하이는 지금 올라갔고 션전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양봉인데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양봉이 즉 샹하이는 그래도 전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즉 대형 종목들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는 조금 상승한 반면에 하락하는 이런 션전 같이 이제 그런 부분하고 약간은 관계가 없는 다른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인대 얘기한 것과 시장의 얘기가 각각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 H지수 지금 상당히 갭 하락했습니다. 거기다 음봉 마감했죠. 지금 여기 이 자리는 2.53%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첸, 대만의 각원지수 갭 상승은 했는데 지금 음봉 그것도 샛별이 나왔죠. 여기서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TSMC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선 쉬어가지 않을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장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 지금 현재 봤을 때 어제 떨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떨어졌고 여기 특히 나스닥하고 S&P 500은 이 흑이 나왔죠. 이틀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개발하기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그 다음에 대형주, 즉 매그니피센트 M7 중에서 6개는 다 떨어졌습니다. 딱 하나, 엔비디아만 계속 올라갔죠. 엔비디아.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는 세력 붙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세력 붙었다. 자, 요거 기억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잘못해가지고 올라타시다가 큰 손실 보시니까 절대 여기는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떨어졌죠. 2.05% 이렇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것까지 봤을 때는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오늘 과연 수요일 저녁 파월 의장이 이제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국회 증언 파월 의장은 자, 언제 금리가 떨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나마나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우리 지금 금리 낮출 계획 없어? 라는 얘기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떨어질 확률이 높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자 미국장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자, 그래서 자, 에버크럼비 비치, JD.com, 플라커, 그 다음에 에브고, 요거 이제 이비고, 요거 충전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에 윤파이하고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빅토리아 시크릿. 자, 우리 여성 속옷 관련주 아주 여성들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 오늘 나온 수요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여기에 도매 재고. 자, 도매 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의 파월 의장님. 파월 의원. 자, 요거까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 새벽에는 갑자기 급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봤을 때 여기 수요일도 역시 JD.com하고 그 다음에 에버크럼비 피치, 플라커, 그 다음에 캠벨숲이 있네요. 캠벨숲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빅토리아 시크릿 요거 장 끝나고 나오는 거 요거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인대 어떤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다르게 시장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있을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사이에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8시에 저희가 공개방송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브리핑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오늘의 중요한 이슈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들 실시간으로 채팅창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가져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4가지를 저희가 선정해봤잖아요. 오늘 알려주신 뉴스들 어떤 이슈일까요? 자, 일단 오늘 중요한 이슈.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빠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떨 것인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자, 첫 번째 전기차 충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 호재. 그래서 전력 설비주가 홀홀 날고 있다. 자, 요거. 다음 두 번째, 언제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LG엔솔 관련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8개월 만에 대학원생 수준의 지적을 수준을 갖춘 요 AI에 대한 이야기.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 전기차 충전 AI 데이터 센터 호재에 결국은 전력 설비주가 날았다. 무슨 얘기냐? 전기차 충전, 당연히 전기 먹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 두 개의 특징이 뭐냐?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죠. 엄청나게 전력 소모가 큽니다.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문제가 뭐냐? 그냥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들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에어컨까지 돌려야 되죠. 왜?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에어컨까지 돌려야 되다 보니 아주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른바 변압기 관련주, 이른바 변압기 섹터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 변압기. 자, LS부터 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재룡전기 뭐 이런 것들 쭉쭉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쫙 올라갔다. 그다음에 가온전선 역시 마찬가지.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사실은 거기에 좀 걸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3월 말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죠. 실적 시즌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한번 터질 수 있는 종목들 제대로 이제 위로 한번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장대양봉 빨갛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물론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재료 소멸해 가지고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옥석을 잘 가리신 다음에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언제 이렇게 벌어졌어? 지금 현재 LG엔솔의 굴욕이죠. 지금 현재 봤을 때 LG엔솔이 현재 미시간, 미시간 랜싱 미시간이죠. 자, 랜싱 미시간. 자, 제가 나온 학교가 있는 동네예요. 자, 이 동네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올즈모빌 공장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얼티움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2차 전지 공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현재 109억 원어치의 설비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은 30조 원이나 밀렸다. 자, 그만큼 2차 전지에 거품이 많이 껴섰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 이미 에코프로에서부터 2차 전지에 거품이 있다. 이거를 주의해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장주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SK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누가 더 커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대결했을 때 어느 쪽이 시총이 더 커질까 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또 많이 밀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셨고 실제로 반도체에 있던 자금들의 상당수가 2차 전지에 갔다가 여기서 크게 손실을 보고 다시 또 이제 반도체로 지금 AI 때문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리튬 가격이 다시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들어왔고 약 11.2% 정도 올라갔죠. 2% 정도 상당히 강하게 최근 들어 반등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전기차의 판매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ESS, 즉 신재생 에너지가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 시설, 거기에 대한 그 충전 시설인 ESS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본격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특히나 ESS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전기차만큼의 그런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것 이외에도 자, 나트륨 배터리. 자, 지금 그 CATL에서 하는 그 지린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바나듐 배터리라든가 현재 이런 것들이 또 뜰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8개월 만에 대학원생 지적 수준을 갖췄다. 자, 미라클 AI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거 말고요. 자, 여기에 미국 스타트업 중에서 엔스로픽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 엔스로폴로지 즉 인류학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이제 따가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엔스로픽이란 이 회사가 초거대 AI를 초고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얘가 거의 뭐 8개월 만에 대학원생 정도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때 이게 지금 챗GPT 3.5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걸 8개월 만에 바닥에서부터 이 갓난애기부터 대학원생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은 그 속도와 그 다음에 이 노하우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라는 데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3라고 불리우는 요 AI를 지금 만들어서 돌리고 있고 이른바 여기에서는 그 멀티모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즉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정해진 특정 조건, 즉 언어면 언어, 그 다음에 이미지면 이미지 혹은 동영상이면 동영상, 즉 오픈 AI가 하는 그 여러 개의 GPT나 달리나 아니면은 저기 소라 같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걸 전부 다 합쳐놓은 듯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멀티모달인데 이 멀티모달로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델이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가 이제 너무 발전하면은 나중에 주인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비트코인이 1억 갈 줄 알았는데 폭락했다. 관련주 일제히 하락세. 자, 그동안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올라갔던 거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거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두나무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종목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요것이 현재 사상 최고가 경신 69,000불에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냥 쫙 들어가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역시 일제히 하락세로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현지에 보면은 여기에서 한투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치 하나투자 이런 데도 역시 좀 이렇게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자, 실물로 해 가지고 코인을 그나마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죠. 실물 코인이 있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을 카바해 줄지. 자, 이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법정화폐라고 그러죠. 법정화폐하고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트나 알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가 충분히 법정화폐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법정화폐는 될 수가 없지만 투자 대상은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말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엇이다? 자,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코드예요, 코드.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암호로 만들어져 가지고 함부로 해킹할 수 없는 코드로 된 하나의 이런 그 컴퓨터의 내부에 있는 어떤 라인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금은 금이고 돈은 돈이고 땅은 땅이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알트코인 암호화폐들이 절대 이런 코드가 과연 이런 실물하고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즉 담보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SEC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물론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ETF가 지금 승인은 났죠. 자, ETF는 승인이 났어요. 승인은 났어요. 미국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 것이지 이게 좋아서 시켜준 건 아니다. 좋아서 한 건 아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관련 이 비트코인 ETF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 비트코인 BTC죠. 자, 비트코인 ETF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분명히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런 암호화폐 그것도 담보가 되어 있는 알트코인류에 들어가는 암호화폐를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아주 크게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 보는 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은 보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금 손실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건질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손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 4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물론 이 제도적인 채비가 좀 더 갖춰져야 되는 게 맞겠지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이런 과세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한 달 동안 50%가량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제, 어제, 오늘만에 이런 하락을 우리가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 조정이 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눌림목인지 아니면은 더 올라갈 것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증시가 빠졌을 때, 자,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몰려갈 수는 있지만 그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는 이게 보장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근하지 마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좀 열기가 뜨거운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국외 시선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시황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의 이슈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오전 8시에 이슈 브리핑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섹터에 대한 강의를 배워보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전문가님?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달아오른 종목들 그리고 그런 섹터들 자 HBM 메모리 여러분들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모두 화나고 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HBM 메모리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밴드 메모리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메모리를 스택으로 만들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980년대 90년대 그때 넘어갈 때 80년대 말에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고 전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 두 가지 이거였습니다. 자, 메모리를 만들 때 옆으로 퍼지게 할까? 옆으로 퍼지냐? 위로 쌓냐? 위로 쌓느냐?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이것 때문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공장을 만들 때 옆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익스펜션, 옆으로 익스펜션 되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위로 스택업을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설비를 결정을 해야 됐던 시기였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그 엔지니어 아주 높으신 분들 두 분이 가가지고서는 이건희 회장님께, 고 이건희 회장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하고 스택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쌓아 올리는 건 얼마든지 쌓아 올릴 수 있지만 옆으로 퍼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위로 올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고 했고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스택업 메모리를 계속 스택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메모리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로 움직였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현재까지의 반도체 신화, 자 특히 메모리 신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위로 쌓아 올리는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뭐였느냐?
공정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 19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공정이 어떻게 됐느냐 10나노 이상 12나노 이상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2나노 그러지만 지금 그런 초미세 공정이 나오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널널했습니다. 자 이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스택업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미세 공정이 되면서 자 7나노, 5나노, 3나노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뭐냐 전기를 엄청 먹는다.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좀 지우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력 소모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전기 먹는 하마. 자, 두 번째는 뭐냐 열이 엄청난다. 발열 이게 엄청 낮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느냐. 나중에는 발열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순행. 자, 공냉으로 펜 달고 있던 그 옛날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엔진 같이 물로 가지고서 물로 식히는 순행식 이런 그 쿨러가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다시 고민하는 거죠. 자, AI 메모리를 자 GDDR6하고 HBM 규격 이 두 개가 있는데 AI 메모리를 할 때 우리 어떤 걸로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옆으로 퍼지는 거 얘는 위로 쌓는 거 HBM은 위로 쌓는 거 얘는 옆으로 퍼지는 거 근데 여기에서 실수를 조금 하죠. 자 뭐라 우리는 삼성전자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옆으로 퍼진 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 울며 겨자 먹기로 쌓자 이렇게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라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GDDR은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력 소모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그래도 기존의 메모리보다는 좀 더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이 GDDR인데 6핀이 있었기 때문에 6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7핀 차세대가 7핀 자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해왔죠. 그래서 AI 메모리는 그래서 GDDR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개발을 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 다음에 HBM을 SK하이닉스가 잡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HBM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쪽을 좀 더 선호한다. 왜? 자리를 덜 차지하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HBM으로 가게 되는데 HBM 규격이 HBM 자 1이 있고 2가 있고 2E가 있고 3에 2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세대 4, HBM4를 이제 들어가려 한다. 6세대. 이렇게 해서 현재는 5세대 양산까지 지금 나와 있고. 자, 6세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샘플이 이미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샘플 돌리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런 것까지 일단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요거를 만들 때 스택업으로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HBM으로 돌아가는데 자 MRMUF하고 TC/NCP 요거는 삼성전자가 하고 요거는 SK가 쓰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방식을 하는데 두 개의 방식이 충돌을 하게 됐다라는 게 현재 이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을 그래도 좀 더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선점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자 이게 GDDR 얘가 GDDR 방식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HBM 방식. 자 여기 이제 AMD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자 GDDR은 핀수가 32개 32핀에다가 12개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가 32핀이에요 32핀짜리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12개 붙어가지고 384핀 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총 용량으로 했을 때 2기가짜리가 12개 붙어서 24기가까지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GPU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여기 AI 칩을 만든다 혹은 GPU를 만든다 했을 때 AI 칩도 역시 여기 GPU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GPU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12개의 섹터를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GDDR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넓으니까 열을 발산하는 데 쉽죠. 열 발산이 쉽고 발열이 그만큼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뭐가 되느냐? 속도가 느려요. 자 1초에 16기가비트 이렇게 돼서 2기가바이트가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밴드위스 대역폭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768기가바이트 per 세컨드. 자 아주 엄청난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삼성전자는 생각하고 발열을 잡고 그러면서도 고수율을 나오게 해서 GDDR을 하려고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자 여기에 나온 거 GPU 여기서 봤을 때는 핀 수가 여기에는 1024개 핀짜리 요거 하나가 1024개 핀이 박식입니다. 그거 근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서 4096개 4096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핀수가 벌써 몇 개가 차이 나요? 10배 이상 차이 나죠. 자 11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자 들어가는 게 게이밍이 안 되고 그 다음에 HBM3로 했을 때 총 용량을 했을 때 24기가짜리 4개니까 여기는 다 해서 24GB인데 여기는 다 했을 때 96GB 4배 나죠.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열, 자 열이 엄청나겠죠. 열이 계속 올라가요. 자 열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잡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정보 운반 속도는 어떻게 했냐? 초당 6.4기가. 요건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스택업이 돼 있으니까 이거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3276.8.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대충 어떻게 되냐? 4배 반 정도 차이가 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AMD 같은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HBM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이는 램을 이용해 가지고, 즉 메모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이 AI 칩이라든가 시스템 메모리 쪽에서 HBM 메모리를 쓰게 된 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는 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메모리 규격은 GDDR로 갔다가 이제 HBM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환했는데 여기 따라가는데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고 여기는 처음부터 HBM으로 갔다. 제조 방식은 TCNCF 그다음에 여기 MRMUF. 자, 요거는 뭐냐? 필름으로 붙인다. 여기는 뭐다? 요거는 수지로 붙인다. 자, 수지 충전재로 해가지고선 해서 붙인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장점은 분량이 적다. 당연히 분량이 적겠죠? 그 다음에 정밀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맞춰가지고서는 필름 사이즈를 딱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붙여가지고서는 하기 때문에 의외로 자 정밀 제조가 되고 분량률이 좀 적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정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대신에 이건 뭐냐? 한 장 한 장. 자, 위로 해가지고선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HBM 같은 경우는 8장에서 12장까지 12층까지 적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한 장에다가 필름 깔고 붙여가지고선 다림질 해가지고 녹여 붙이고 또 위에 필름 붙이고 하나 붙이고 딱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을 다림질 해야 돼. 7번 다림질. 7번을 가열. 자, 요게 문제예요. 얘가. 그 다음에 얘는 뭐냐? 8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서는 자, 한 장에다가 자, 수지 풀 붙이고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반도체 붙이고 풀 붙이고 반도체 붙이고 해서 8층 만든 다음에 한 번 다림질, 한 번 가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구우면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발열 제어는 오히려 SK하이닉스 회사는 이런 MAF 방식이 낫다. 그리고 생산성은 좋다. 많이 뽑아낼 수는 있다.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여기에 두 개 다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얘는 공정에서 이제 7번 다리미질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공정이 비효율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과정에서 발열이 또 생길 수 있다. 아직은 HBM에서는 아직 조금 후발주자다 보니까 여기서 발열 제어가 제조상에서 발열 제어가 잘 안 되는 거. 다음 두 번째 SK하이닉스는 뭐냐 8장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한 번에 딱 가열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자 휘어요. 휨이 발생한다. 그럼 휨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불량률이 나오죠. 그러면 수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누가 좋으냐 나쁘냐 장단점이 서로 다르다.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둘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낫다 못하다 이거를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섹터 이슈를 보면은 미국의 현재 자국 제일주의 움직임이 움직이고 나오고 있다. 따라서 HBM은 HBM인데 우리나라 거를 썼으면 좋겠지만 얘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걸 쓰겠대. 이러면 이제 또 이것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야, 니네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며. 브랜드는 뭐 코리아라며. 야, 우리는 그냥 마이크론 이제 써야 된다. 바이 아메리칸 액트 들이밀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물론 그건 조달에서만 바이 아메리칸 액트, 즉 미국산 제일주의를 쓰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I 칩 제조사가 자꾸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근데 이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자, 파운드리가 안 따라가지면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럼 이 파운드리를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다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공장 특히 파운드리를
파운드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 공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공급을 그만큼 못 해주니 매출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예,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의외로 사용 물량 자체가 적다. 물량이 적다. 가격은 비싸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량은 적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HBM 메모리에서 과연 이 메모리가 이거를 과연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규모의 용량 어디서 있냐? 그냥 DDR4나 그 다음에 차세대, 최세대 5 이 정도에서나 움직일 수 있지. 아까 나왔던 뭐 GDDR 뭐 이런 거라든가 HBM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초 하이엔드급의 이런 HBM 메모리가 과연 얼마나 늘려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술의 자존심 문제에서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물량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두 번째 거하고 똑같지만은 파운드리의 병목 현상이 부르는 매출 감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파운드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3나노, 2나노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나노의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몰리느냐? 얘 같은 경우 2나노 공정에 몰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만들어주는 게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 물량이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면은 얘가 찍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3나노나 3나노, 5나노 혹은 그 사이에 4나노를 가지고서 지금 칩을 만든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나 여기에나 해놓으니까 여기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물려 있으니 차라리 사이즈를 조금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도 공급량을 늘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의 병목 현상이 부르는 매출 감소 역시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거 SK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은 자, 쫙 올라갔죠. 아주 이쁘게 올라갔어요. 자, 2020년도 코로나 때 떨어지고 바닥 두 번 잡은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HBM 특히 엔비디아의 그 AI 관련된 칩들 보드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80만 원대 근처까지 갔었죠. 이전에 80만 원이 거의 이전에 가격이니 그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앞으로 이 HBM 메모리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오늘 HBM 섹터 관련해서 이건희 전 회장님의 어떤 이 1세대부터의 흐름, 역사를 쭉 짚어주셨고요. 이 HBM과 GDDR6까지도 세부적인 내용들 전달을 해주셨으며 또 HBM의 미래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섹터에 대한 자세한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방송 통해서 섹터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집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반도체 테마 리포트도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계절을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오늘 장에서 강세 테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들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였는데요. 오늘도 4% 상승 중이면서 수익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미국 주식이죠. KLAC 31%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GST 한 달 만에 64%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2월 14일 공략 중인 덕산테크피아는 2주 만에 64% 수익률로 상한가도 포착을 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저희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35만 원대 전략 매도하면서 307% 수익률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하루에 한 가지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히든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300% 넘는 종목들도 몇 달 사이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마에 대한 분석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테마에 대한 분석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테마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관련 종목 첫 번째로 나왔다가 지금 조금은 가라앉고 있지만은 그래도 장 초반에서 비대면 진료 오전에 상당히 강하게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특히 CXL 반도체, CXL 메모리, CXL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그 비메모리 그 패밀리스인 ARM 관련 종목들 여기가 지금 또 뜨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커버그라든가 그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또 강하게 전체 분야, 완성차 분야는 특히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부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역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암 관련돼 있는 것, 즉 종양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보는 종목들은 세 가지, 폴라리스 AI,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재룡전기,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 알리 LLM 엠마켓 연동 소식. 자, 이렇게 했을 때 알리에서 AI로 되어 있는 엠마켓과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올라갔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인데 여기도 같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 26.15%까지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1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쫙 올라갔죠. 자, 파동을 주면 하나, 둘, 셋. 이제 네 번째 파동인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고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올라갔지만, 그리고 정석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데서는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레고캠바이오. 자, 4월에 미 AACR. 자, 미국 전미암 즉 종양학회라 그러죠. 종양학회 앞으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5개 제품이 있습니다. 5개의 그 요거 시약이죠. 임상 시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19.67%까지 올라갔는데, 레고캠바이오가 굉장히 시총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2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야말로 강력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갭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올라간 걸 볼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 12월 말 당시에 여기에서도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한번 위로 튀어줬죠. 여기도 이제 그 당시에 종양 관련된 그 임상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한번 밑으로 쭉 빠져서 여기에 쌍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 패턴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더 갈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자금들이 기존에 있던 그 반도체나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런 단기성 자금, 특히 이런 그 신약, 특히 이제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알츠하이머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비만이나 아니면은 또 그 다음에 당뇨 같은 이런 종목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요 AACR 관련해서 종양 관련돼 있는 제약바이오들 아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재룡전기. 자, 여기에 북미 변압기 실적 폭증. 자, 매출 2배, 매출은 2배, 그다음에 이익은 4배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는 바람에 급등을 해서 최고점 13.55%까지 나왔고, 여기도 생각보다 지금 그 덩치가 커졌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그 실적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는 여기서 튀어오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로 비대면 진료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오후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우선은 그 제약 바이오가 최우선.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최우선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역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CXL 메모리 관련돼 있는 섹터 이 두 가지를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까지도 저희와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별이 4개. 자, 역시 4개. 요즘 별 4개가 참 많이 나오죠. 대장님들이에요. 네.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요거. 자,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도 다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업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제조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자, 여기에서 특히나 어떤 게 있느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자동화 소식, 특히 AI를 섞어가지고 하는 반도체 공장 자동화 소식이 있어서 최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여기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자, 보셨을 때 대형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서도 여기 4월, 7월, 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보통 1분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쭉 빠져가지고 있다가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상승하는 밴드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 이 자리까지는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를 또 돌파한다 그러면 최소 여기 전 고점까지는 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로봇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초록밴드 통해서 선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24년도 1분기 유망한 테마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주셨고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도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장전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도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소통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HBM 메모리 알아봤고요. SK하이닉스 차트 확인해봤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로봇, 반도체 소부장주와 자동차,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강세 테마로 짚히고 있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장비와 로봇, 소프트웨어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